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온대저기압, 그리고 뭐 위성 영상 해석, 일기도 이런 날씨에 관한 것들 되게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드디어 태풍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태풍, 뭐 여러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막 바람 세게 불고 매년 태풍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곤 하죠. 근데 이 태풍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아보면 되게 재밌으니까 선생님과 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열대저기압이 뭔지 그거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고 소멸하는지, 그죠? 여러분 뭐 태풍의 이동 경로 막 이렇게 봤을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거. 그게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태풍을 싹둑 잘라봤을 때 어떻게 생겼고 거기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너무 쉬워요. 태풍의 피해가 뭔지 요거까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 개념은 뭐 열대저기압과 뭐 태풍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사실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뭔지 알려줄게요. 오늘 태풍의 발생, 이동, 소멸 과정 여러분이 쭉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태풍이 통과할 때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풍향, 풍속,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쉬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태풍이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알려줄 거예요. 자, 요게 뭐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거, 예전에 배웠었던 거,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온대저기압이었죠. 맞아요. 온대저기압인데, 자, 이 온대저기압 말고 열대저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열대저기압. 그게 뭐냐면은 수온이 높은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우리가 열대저기압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요거 꼭 알아두세요. 17m/s 이상인 것을 이제 발생 장소별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다시 온대저기압 말고, 온대저기압은 그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요게 온대저기압인데, 그거 말고 열대지방, 막 뜨거운 곳에서 그 바다 위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저기압이라고 하는데, 걔네 중에서 좀 센 애들, 중심 풍속이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애들을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저 아시아 대륙 남동쪽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타이푼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기 남미 쪽에서, 미국 남쪽에서 발생하는 건 주로 허리케인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요 인도 밑에 쪽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사이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 이건 참고로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요쪽에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예전에 원주민은 이제 윌리윌리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제 여러분이 근데 착각하는 게, 다시 이거는 열대저기압 중에 센 애들을 그냥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끔 이 토네이도랑 허리케인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토네이도. 토네이도는 여러분 안 배워요. 근데 아무튼 토네이도는 뭐냐면은 이게 뭐 몇십 미터 안 돼요. 이 몇십 미터 안 되는 곳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저기압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좁은 구역에 발생하는 건데, 허리케인은 태풍이랑 똑같은 거여서 이게 거의 막 300에서 500km까지 가거든요. 어떤 건 막 700km 넘고 그래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뒤덮죠.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막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그래요. 아니, 물론 근데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으면 토네이도가 훨씬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저거 빨리 올라가니까. 근데 아무튼 규모는 허리케인이 훨씬 크다는 거. 토네이도는 기껏해야 몇십 미터, 100m 요거밖에 안 돼요. 아무튼 자,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장소가 이제 우리가 중위도 온대지방이고, 열대저기압이 발생하는 장소는 저위도 열대지방인데, 중위도 온대지방이 여러분 그 보면 편서풍 왜 몇 번 배웠었죠. 편서풍.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리고 그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 다음에 60도 요 위쪽, 북극에서 60도 사이에는 극동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편서풍이랑 극동풍이 만나는 부분이 위도 60도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그 전선이 발달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위도 60도를 다른 말로는 이제 한대 전선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하여튼 위도 60도에서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는 곳, 여기서 온대저기압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맨 처음에 얘네들 만나서 정체전선 생겼다가 휘리리릭 해가지고 막 요렇게 바뀐다고 했었었죠. 이게 뾰족뾰족 볼록볼록 기억나시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 열대저기압인데, 이거는 요쪽 말고요, 여기 요 뜨거운 바다 있죠, 이 열대지방, 적도에서 30도 요 사이, 여기 뜨거운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이거를 열대저기압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적도 0도에서는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근데 이제 태풍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거를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얼음이죠? 근데 이건 물이고요. 요건 뭐예요? 수증기죠. 여러분, 요거는 물이에요. 물방울이죠. 물방울. 기체는 눈에 안 보여요. 기체가 색깔이 보일 수 있는데 입자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차가워지면서 다시 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튼 요 안 보이는 부분이 수증기고요. 자, 여기서 얼음이 물로 바뀌려면 여러분이 얘네들을 뜨겁게 해줘야겠죠. 얼음이 뜨거워져야 물이 되고, 물이 뜨거워져야 수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물되고 물이 수증기를 될 때는 물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요. 거꾸로 수증기가 물되고 물이 얼음 될 때는 얘네들이 그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음은 지금 고체 상태니까 그냥 분자들이 가만히 있고 운동이 없는데, 얘네가 에너지를 받으면은 움직임이 생기면서 물로 바뀌는 거고요. 액체 상태. 이 물이 또 에너지를 받으면은 더 움직임이 활발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얼음에서 수증기로 갈 때는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이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열 에너지를 여기가 이제 흡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겠죠. 수증기가 물로 되고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물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라면물 끓이는 거 생각해요. 왜 끓여요? 물에 에너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수증기 될 때는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근데 갑자기 왜 열대저기압하다 이 말을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요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과학하시면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 물이 수증기 되는 걸 증발이라고 하고, 수증기가 물 되는 걸 음결이라고 한다고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얼음이 녹는 걸 이용해 물이 얼음 되는 걸 음고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 얼음이 수증기로 건너뛰는 건 우리가 승화라고 하죠. 그리고 수증기가 얼음으로 건너뛰는 것도 승화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자주는 안 일어나는데,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요 중에서 뭐냐면요, 요거예요. 응결이에요. 자, 수증기에 응결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수증기가 물되고 물이 얼음 될 때 얘네들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얘네들이 숨겨놨다가 확 내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열을 뭐라고 하냐면 수문열, 잠복하다 할 때 잠자 써서 잠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이 수증기가 물로 될 때 이제 응결된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수증기가 물로 될 때 응결인데, 이 응결될 때 방출되는 열을 우리가 응결열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잠열 중에서 응결열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구름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이제 물방울로 변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름은 액체 상태예요. 미세한 물방울들이 구름이에요. 구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요. 아무튼 그 수증기가 구름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응결열을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태풍의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구름이 막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수증기가 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응결열이 튀어나온다고요. 응결열. 이 응결열 때문에 여기가 더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 그럼 더 뜨거워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더 위로 막 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여러분 뭐였죠?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다 보면 찬 공기가 밑으로 파고들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 과학에서 막 위에서 막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걸 이제 위치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주로 위치 에너지예요. 아니, 물론 수증기의 응결열도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그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이제 수증기 응결열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대부분 태풍이니까 태풍의 에너지가 뭐다? 수증기의 응결열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정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성 장소는 중위도 온대지방, 주로 이제 60도 근처 많이 생기고, 열대저기압은 저위도 열대지방 5도에서 25도 사이에 많이 생겨요. 적도에서는 안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뭐 플러스 응결열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아무튼 주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응결열이다. 수증기가 구름으로 바뀌면서, 다시 말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응결열이 방출되는데 그 열 때문에 더 뜨거워져서 상승기류가 더 강하게 발달하고 구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는 연료가 뭐예요? 자동차의 연료는 그 휘발유잖아요. 경유 휘발유, 그 석유인데, 태풍의 연료는 수증기예요. 수증기. 왜? 그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열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은 뭐 저기 온대저기압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니까 전선 당연히 생기는데, 열대저기압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뜨거운 공기가 막 올라가고 응결열 때문에 더 올라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게 태풍의 모습인데, 이 태풍이 잘 보면 구름 이 하나하나가 거의 대부분 요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구름이에요? 거의 다 정란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란운. 근데 물론 이 정란운 요 사이사이에 층운형 구름이 조금씩 껴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 정란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태풍 한번 오면 그냥 막 구름이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거의 다 정란운이에요. 주로 정란운이에요. 거기에 층운형 구름도 껴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태풍이 이제 저기압이니까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 그때 왜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었죠. 그렇게 그것처럼 태풍도 바람도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요. 회전도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일기도 배웠을 텐데, 여러분이 요거 보고 딱 태풍인 거 알아야 돼요. 등압선이 동심원 모양으로 조밀하다. 자, 여러분 조밀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풍속이 빠른 거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빽빽하죠. 이거 풍속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태풍은 바람이 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일기도가 나오면 여러분이 딱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태풍이구나. 여기 지금 태풍 기호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요 기호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요거 보고 태풍인 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빽빽한 거는 태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열대저기압, 그죠? 열대저기압 이거 태풍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건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온대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인데 지금
회색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회색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세력이 강할 때겠죠? 회색전선이 형성된 세력 강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도 만만치 않게 빽빽하죠. 이 지금 굉장히 바람이 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요 일기도를 보고 태풍인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열대저기압, 그 태풍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선생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태풍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볼게요.